누군가에게는 그저 그런 별다른 것 없는 비슷한 말이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치유가 되며 힘이 되기도 한다. 가끔은 평범한 말 한마디에 눈물을 쏟는다. 아픔을 털어낸다. 그렇게 말 한마디에 우리는 기대어 살아간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현준입니다. 어제 갑자기 추워졌잖아요. 저는 추운데 좀 얇게 입고 나가서 그런지 살짝 컨디션이 좋지가 않습니다. 뭐랄까 좀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아요. 감기까진 아닌데 그러네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아프지 마세요. 아프면 참 서럽고 그래요. 그렇죠? 아프지 않게 몸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이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라는 전승환 작가님의 책인데요. 이 책을 보다 보니까 글도 어떻게 보면 말이잖아요. 어떤 행동이 아닌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이런 질문 한번 드리고 싶어요. 누군가의 좀 시의적절한 한마디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될 때가 있지 않나요? 저는 그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무 사람이 나에게 위로를 해준다고 해서 괜찮다고 다독여준다고 해서 힘나긴다기보다 나와 시간을 같이 공유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줬을 때, 많은 세월이란 추억을 공유한 사람이 그런 말을 해줬을 때 굉장히 힘이 되더라고요. 그래요. 함께 공유한 시간은 그 세월만으로 힘이 셉니다. 그래서 저는 예전에 오로지 행동만이 좀 힘이 있고 말 같은 건 조금은 보조가 아닐까 하고 생각했었는데요.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행동만큼이나 말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생각하고 아끼고 또 존중한다고 해도 말로 제대로 표현하지 않으면 모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걸 몰랐던 것 같아요. 다 아는 건데 저는 몰랐던 것 같아요. 다 내 맘 같을 수 없다는 걸 몰랐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렇게 저는 예전보다 말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좀 행동만 올바르게 한다면, 행동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말 따위 안 해도 좋다라고 생각했던 게 사실이거든요. 어쩌다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전 이렇게 대답할 것 같아요.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거기 등장인물들은 오해가 생길 때 굳이 말로 하지 않고 있어도 결국엔 어떤 그 오해가 풀리지 않느냐. 그래, 말이 아닌 행동으로 오해를 풀면 되지. 난 저런 사람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너무 당연하게도 현실이란 건 영화나 드라마랑은 정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굉장히 사소한 오해였는데 말을 통한 커뮤니케이션이 없어서 어떤 사이를 회복할 골든타임을 놓쳐버린 순간도 있었고요. 언젠간 내 진심을 알아주겠지 하고 기다렸지만 순식간에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멀어져 버린 경우도 있었습니다. 비단 이건 저만의 경험은 아닐 거예요.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본 일일 겁니다. 아, 그때 이야기할 걸 하면서 후회하지만 또 말이라는 게 내가 원하는 대로 잘 전달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내 진심이 거절당하면 어떡하지? 하는 이유들로도 쉽게 나오지 않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소통이라는 게 결국 크게 봐서 인간관계라는 게 쉽지 않은 일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래요. 구독자님들은 이럴 때 어떻게 하시나요? 친한 친구와 어떤 사소한 오해가 생겼을 때, 그것 때문에 좀 서먹서먹해졌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떻게 화해의 손길을 내미나요? 아니면 내밀지 않고
그 사람이 내밀 때까지 기다리고 있나요? 아니면 어차피 멀어질 사이라면 그냥 놓아주는 편인가요? 정답은 없는 것 같다는 생각이에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말이 되었든 행동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었든 적어도 나중에 후회하지 않을 만큼의 어떤 액션은 취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행동과 말 둘 다 필요하죠. 그렇죠? 근데 행동은 좀 자연스럽다라고 느껴지는 반면에 말이라는 건 좀 부끄럽고 오글거린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한 번뿐인 삶에서 뭔가 내가 부끄러워서 입을 열지 못한 걸로, 그리고 오글거린다는 이유로 이야기하지 못한 걸로 소중한 사람을 놓친다면 좀 슬플 것 같아요. 그 결과에 어찌됐던 이야기는 한번 꺼내보는 건 어떨까 합니다. 그래, 오늘 오랜만에 사설이 길었죠? 이렇게 종종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가져야 하는데 바쁘고 이래가지고. 그리고 구독자님들 중에서는 이렇게 책 그냥 읽어줘라, 뭘 이렇게 말이 많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많이 안 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래도 전 이렇게 소통하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제 얘기를 하고 구독자님들도 댓글로 어떤 이야기를 남겨주실 때마다 다 댓글은 달지 못하지만 그래도 잘 보고 있습니다. 늘 감사하고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그래요. 오늘 책, 그러니까 전승환 작가님이 쓰신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라는 이 책을 한번 같이 들어보시는 건 어떨까 해요. 전승환 작가님이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면 참 다정해지거든요. 전승환 작가님 책을 제가 처음 알게 된 게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로 알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라는 책으로 또 같이 하게 됐고요. 나에게 고맙다는 책으로도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다정하게 글을 쓰시는 분이라서 참 읽을 때마다 좋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느낌을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언제 어디서라도 행복한 인생이길. 이리저리 휘둘리는 마음을 다잡기는 쉽지 않다. 세상의 풍파에 울고준 마음은 휘갈겨지고 내팽개쳐지니까 자신을 챙겨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타인을 위한 삶 혹은 타인이 기대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마음은 가꿀 수 없고 돌봐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 나도 때때로 내가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이란 사실을 잊은 채 남이 원하는 것을 쫓고 남이 되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따르며 나를 잃어버리는 상황들을 마주하곤 한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주눅들고 나는 아직 모자란다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로잡혀 괜한 슬픔과 우울함에 빠진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하나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것이다. 마음 먹기가 힘들 뿐이지 그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소리를 오랜 시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가. 수천 번 넘어지고 일어서며 두 다리로 온몸을 지탱해 걸어다니는 갓난아기 시절도 있었는데 고작 몇 번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삶이 뒤흔들리지는 않으니까.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잠재적인 능력과 가능성을 마음속 깊이
끓어오르는 열정과 힘을 타인이 생각하는 내가 아닌 언젠가 미소를 지으며 흐뭇하게 나를 바라볼 내가 인정하는 나는 오직 나만 알고 있을 뿐이다. 언제까지 주눅 들고 의기소침해하며 남의 눈치만 볼 것인가?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이젠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남은 몰라본다고 해도 진정성 있는 내 모습을 분명 나 자신은 원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타인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친구들, 곁의 동료들, 심지어 불특정 다수들까지 나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속상하고 마음이 부산할 때가 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고 어떤 누구의 삶이라도 아픔과 슬픔은 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실제 그들의 삶이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혹시나 그런 가시들이 나를 찌르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자.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을 흔드는 건가? 아니, 나의 삶을 흔드는 건 나밖에 없지 않나? 라고. 한번 시도해보자. 우리가 인생이란 시합에서 누군가를 이기자고 경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길이 하나뿐이고 결승점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데 스스로를 고정된 삶 속에서 힘들게 하고 있던 건 아닌가? 자신을 위해 성장하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어제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다 보면 인생의 수많은 길을 마주하게 되고 어떤 길이든 가보면서 여러 삶의 방식을 배우고 또 익히며 더 단단해지면 된다. 인생의 끝에서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것만큼 행복한 결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인정해줄 수 있게 진짜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잠자는 나를 깨워 힘껏 뛰어올라 보자. 내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온 힘을 쏟아부어 후회 없는 삶을 지금이라도 살아가 보자. 무엇 하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삶은 아쉽지 않은가? 혹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때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번엔 그 과거를 뛰어넘는 그런 나를 한번 만들어 보자며 마음을 다잡아 보는 건 어떨까? 이제 타인의 삶을 동경하거나 외부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을 그만두고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보자. 저는 늦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분명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다. 나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한다. 5년 뒤에 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더 대단한 내가 되어 있을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 수는 없겠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보면 흐뭇하고 미래의 나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곤 한다. 이것은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것을 잠시 내버려 두고 나에게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감은 무엇인가 하고 늘 되짚어보고 마음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라 믿는다. 포기하지 말자. 우리의 삶은 분명 더 나은 삶으로 바뀔 수 있다. 시도하자. 무엇이라도 해보자. 분명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원한다면 그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 내가 당신을 응원한다.
이제 내가 나를 응원해주면 될 일이다. 당신의 삶이 당신을 응원한다. 이제 행복해지기로 해요. 고생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누구 하나 당신 마음 같지 않고 누구 하나 이해하려 들지 않으니 무거운 가슴 안고 살아왔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셀 수 없는 아픈 말들과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아팠겠죠. 당신의 마음을 다 안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나도 당신의 마음과 같다는 말로 위로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지금보다 더 괜찮아지기를 바랄게요. 당신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랄게요. 당신은 웃음이 예쁜 사람이니, 여리지만 건강한 사람이니, 착하지만 강한 사람이니, 우리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는 연습을 해요. 인생이란 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걸 안다. 평온하고 안락한 날이면 앞으로 계속 이런 날이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하루가 편치 않은 날에는 내일 걱정에 전전긍긍한다. 하루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길고 긴 삶은 어떤가?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모래 언덕에서 전해온 이야기엔 이런 구절이 있다. 바다는 마치 하나의 커다란 책처럼 날마다 새로운 것을 펼쳐 보였다. 잔잔한 바람, 격렬한 폭풍 후, 폭풍 뒤에 굽이치는 물결. 바다는 하루도 같은 날이 없었다.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바다는 우리의 인생을 닮았다. 잔잔한 바람이 불듯 평화로운 나날이 있는가 하면 격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나날들, 계절에 따라 형형색색 변하는 물의 빛깔처럼 바다는 다양한 하루하루로 채워진 우리 인생과 닮았다. 안데르센은 바다를 새로운 것이라 표현한다. 새로운 것이라는 표현은 긍정과 설렘을 내포한다. 아마도 안데르센은 단 하루도 반복되지 않고 격변하는 인생이지만 늘 새로운 날이니 긍정적으로 나아가길 바랬던 게 아닐까? 작가는 우리가 인생을 늘 새롭게 바라보고 또 느끼기를 바랬던 것이리라. 안데르센의 구절처럼 오늘은 힘들었어도 내일은 새로운 날이라는 걸 기억하며 긍정의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행복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걸 잘 안다. 행복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작은 행복도 사치라고 말하기보다 하루살이가 버거워 내일이 없는 듯 힘들어하기보다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 아름다운 나날을 보내려 노력하면 좋겠다. 지금 당신이 행복하다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바란다.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온 마음 다해 빌어본다. 작은 온기를 건네다. 어줍지 않은 위로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위로뿐만이 아니다. 마음에는 없는 격려의 말들, 희망의 말들이 난무한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로는 어떠한 위로도, 마음의 안식도 얻을 수 없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은 속이 텅 비어있고, 힘내라는 말은 이미 제 역할을 상실했다. 온화하고 따뜻하며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위로는 이미 눅눅해져 찝찝하기까지 하다. 무조건 반사식의 위로는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받는 사람에게 폭력이 될 때가 있다. 우리는 섣불리 위로의 말을 상대에게 건네서는 안 된다. 상대의 아픔을 눈이 아닌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가슴은 스스로 속이기를 불편해하며 왜곡하려 들지 않는다. 괜찮다고,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라는 말도 좋지만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는 게 더 필요하다. 상대가 원하는 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온기 있는 손으로 어루만져주는 것이 아닐까? 가끔은 손끝으로 전해지는 작은 온기가 훨씬 더 상냥하게 다가온다. 지인들과 힘든 일상을 토로하던 어느 술자리에서 늘 밟던 친구가 그날따라 안색이 좋지 않았다. 평소에는 고민거리도 들어주고 나름의 대안도 마련해주면서 분위기를 이끌던 친구였는데 무슨 일인지 아무 말이 없었다. 우리는 그에게 뭐가 그리 힘드냐며 괜찮아질 거라고, 힘내면 된다고 한마디씩 건네기 시작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비웠지만 좀처럼 표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듣지 못했던 것 같다. 그저 괜찮아질 거라는 말만 건넸으니 말이다. 그렇게 주제를 바꾸며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느지막이 또 다른 친구가 도착했다. 간단히 인사를 하고 술 한잔을 따른 뒤 그늘진 친구의 얼굴을 눈치채고는 우리에게 물었다. 야, 얘 무슨 일 있었냐? 모르겠어, 말을 안 하네.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기운 좀 내라고 말했는데도 저러더라.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힘을 줘도 좀처럼 기분이 안 풀리나 봐. 그는 술 한 잔을 마시고 풀 죽은 친구를 그윽하게 바라보더니 한마디 건넸다. 일로 와, 안아줄게.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그 친구에게 와락 안겼다. 그러고는 펑펑 울었다. 술기운 때문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의 말이라고 건넸던 숱한 말보다 별말 없이 안아주었던 게 위로가 된 것은 분명했다. 그저 손 한번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안아주는 것, 그렇게 아무 말 없이도 위로가 될 수 있다. 괜찮다는 말 없이도 괜찮아질 수 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숱한 말보다 작은 온기가 아닐까?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 행복한 삶은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타인의 관계가 더해져 더욱 풍성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살아오면서 겪은 건 혼자만 행복하다고 해서 모든 행복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스스로의 행복과 관계에 대한 행복이 만족될 때 우리는 안정이라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인생은 혼자서만 살아갈 수는 없기에 좋은 사람을 만나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진정한 행복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행복을 위해 관계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가족의 행복이야말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큰 축이다. 가족이 아프거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온 집안 전체가 어둡고 슬픔에 휩싸이게 되는 상황을 대부분 겪지 않았을까? 가족이 행복해야 나의 행복감 또한 올라가는 것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가족 관계에서는 비슷한 관심사나 취미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유대감을 쌓는 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가족이 대화가 적은 이유는 서로가 공유할 만한 이야깃거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 크다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에서 나의 가치관에 상대가 맞춰주길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맞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행복에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이에 가장 쉽게 다가가는 방법은 나의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또는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식이 행복해질까?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한 가지라도 그걸 실천하면 관계는 돈독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 반대로 상대가 나에게 무언가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면 제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왜 나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 하고 반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니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불행이란 단어가 가족을 조금씩 물들여 버리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딱 맞는 사람은 없다. 친구도, 배우자도, 가족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나조차도 나를 잘 모르는 삶인데 타인이 나와 잘 맞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모든 관계는 완벽할 수 없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맞춰가는 삶이 행복에 가까운 삶이다. 시간이 지나 관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더 받지 못해 후회하는 삶이 아닌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삶을 살기를. 가족은 나의 안식처고 내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더 사랑하기를. 진정한 행복은 가족에서부터 시작하니 나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애정이 넘치고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행복을 자주 만든 인생을 걷기를. 잘 해낼 거예요. 겁이 날 때가 많아요. 어느 한순간도 겁이 나지 않을 때가 없어요. 뭔가를 시작할 때도, 어떤 걸 마무리할 때도 조심스럽고 걱정이 돼요. 매번 겁에 질리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는 내 모습이 한심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늘 처음을 마주하게 되니까. 하늘 아래 같은 사람이 없고 같은 시간도 없으니 한심하다 생각하지 말고 걱정된다 말하지 말고 용기를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사랑도 행복도 꿈도 다 겁나겠지만 잘 해낼 거라고 말해주세요. 순간이 영원이 될 때, 나를 온전히 내어주면서 이야기하던 시간이 대부분 사라졌다. 점차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내 대화의 주제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졌다. 회사에서는
무언의 치열한 경쟁 속에 시달리면서도 그 안에 섞여 들어가 미소를 띠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 안에서 내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저 회사 일에 관한 이야기만 했다. 마음은 멍들어갔고 간간히 만나는 모임들은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방편일 뿐 근본적인 외로움은 가시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만남은 세분화되어 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 갔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잊혀져 갔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진다고 했지만 난 어릴 때부터 형제가 없고 혼자였기에 늘 외로웠다. 내 외로움을 달래주던 건 다름 아닌 친구들이었다. 함께할 때면 늘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던 존재들. 닭장 같은 학교 건물 속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였기에 비슷한 생각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놀고 싶은데 공부가 발목을 잡았고 시험 기간, 취업 준비, 영어 공부, 연애 등 다 같은 범주 안에 비슷한 고민이었으니 쉽게 공감하고 나눌 수 있었다. 추억은 힘이 세다. 함께한 시간과 기억 속에 저장해 놓은 사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의 폭이 넓어진다. 함께한 추억이 없으면 인연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삶의 첫 장에서 만난 인연들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가능하면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싶다. 함께한 추억이 많은 친구들을. 그 추억이 별 의미 없고 시답지 않은 기억일지라도 함께 공유한 시간과 기억은 삶을 빛나게 해주는 보석과도 같다. 그러니 추억을 놓치지 말고 소중히 품고 살아야 한다.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가며 각기 다른 외로움을 느끼고 세상 속에서 지칠 즈음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가며 각기 다른 외로움을 느끼고 세상 속에서 지쳐갈 때쯤 가끔씩 함께 만나 추억을 곱씹으며 외로움을 달래야 한다. 추억을 만들어가자. 친구와의 시간도 좋고 상대에게 푹 빠져 많은 것을 함께하는 연애도 좋다.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무덤덤한 부모님과도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 서로 취향을 탐색하고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 결국 그 시간이 추억이 되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랠 것이다. 나는 오래된 친구들과 추억을 나눈다. 먼 훗날 각자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만나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순간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난날 즐거웠던 순간에 그 순간에 내가 된다. 당신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나누며 신기해하고 부서진 조각들을 맞춰가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고맙다. 결국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을 또다시 마주하겠지만 서로의 외로움을 지켜보고 다독여가는 소중한 인연을 계속 지키고 싶다. 서로의 추억 속에, 서로의 기억 속에, 서로의 삶 속에서 조용히 숨어 있다 만나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너무나 좋다.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누구도 함부로 당신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아도
막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나이가 많다고 또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험해 보았다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거라고 쉽게 치부해서도 안 된다. 여느 때와 별다르지 않은 회사의 회식 자리. 직위 높은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뒤에 남은 직원들이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잡는다. 신입사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인다. 빈잔을 채우고 빈 접시에 밑반찬을 추가하면서도 끊임없이 상사의 이야기에 반응한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을까? 옆 테이블에 앉은 과장이 후배의 이야기를 들어주자며 분위기를 만든다. 힘든 거 없냐면서 신입사원들이 입을 열게끔 부추긴다. 멋모르는 신입사원은 정말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이런 점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다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하기에 열심히 하겠다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과장이 입을 연다. 나도 다 겪어본 일이다. 그 시기만 지나면 이겨낼 수 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고 그 걱정은 이렇게 행동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연설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부장이 대뜸 얼큰하게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모 과장, 넌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신입사원들의 고충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똑같은 업무라도 업무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계절이 다른데 그 외에도 수만 가지가 다른데 그냥 특히나 해 술 한잔 따라주면서 들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과장의 긴 경험담과 해결책보다 부장의 짧은 말이 내 가슴을 더 후벼 팠다. 맞다. 우리 모두의 삶과 아픔은 모두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그날 이후로 내가 겪어봐서 안다고. 난 너보다 더 힘들었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힘들게 산다는 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했다. 그래, 나는 당신의 어려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차 한 잔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건네고 싶다는 그런 진심 어린 말은 한 번쯤 건네고 싶다. 당신의 힘듦은 온전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정말 수고했다고. 더 사랑하기로 했다. 사는 동안 누군가가 그리워질 때 있다. 사는 동안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가 있다.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난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 가끔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때때로 그들에게 말을 건넸으며 웃음을, 행복을, 치유를 받았다. 지금은 어딘지도 모를 곳에 살고 있을 나의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워하면 할수록 떠나보내면 보낼수록 사랑을 알았고 더 사랑해야 함을 알았다. 사는 동안 누군가를 통해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누군가를 흘려보내며 나는 조금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네, 전승환 작가님의 에세이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읽어봤습니다. 전승환 작가님은요, 참 예전부터 느꼈지만
따뜻한 글, 위로가 되는 글을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맞아, 정말 괜찮다는 뻔한 말보다 한번 등을 토닥여주는, 한번 안아주는 그런 포근한 진심이 더 눈물 짓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으니까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글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냥 그래, 좋은 책이네, 뭐 이 정도였나요? 아니면 되게 위로가 되었어, 말들이 되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네, 고맙네 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 말고도 되게 위로가 되고, 뭔가 가끔 지칠 때 한 번쯤 꺼내보고 싶어지게 만드는 글들이 많거든요. 한 번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워낙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 이 작가님의 어떤 책을 집어들든 그 순간만큼은 최고의 위로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요, 다 진짜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최면을 걸듯, 그래, 나는 오늘 잘 될 거야,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내일 나는 분명히 뭐 힘든 일도 있겠지만 잘 이겨내고 또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다독이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자주 그렇게 되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고, 뭐 물론 중간에 안 좋은 일이, 뭐 커피를 쏟는다거나 아니면 뭐 쳐가지고 뭘 깨버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아유 뭐 액땜했다, 또 좋은 일 생기겠지 하면서 짜증을 내기보다는 좀 그냥저냥 또 새로운 날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새롭게, 약간 낯설게 보여진 게 내일이라는 날이었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죠. 정말 새로운 날입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라는 개념일 뿐, 결국 내일은 오지 않은 날이에요.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물론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좀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대는 마음으로 내일을 맞는다면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늘 맨날 그래요. 내일 또 오면 또 똑같은 하루를 보내겠지 이러면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새로운 날인데 뭐라도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또 설렘으로 살아보려고요. 네. 그런 또 배움을 얻었네요, 이 책을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라고, 설레는 내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들어가 볼게요. 안녕. 언제 어디서라도 행복한 인생이길. 이리저리 휘둘리는 마음을 다잡기는 쉽지 않다. 세상의 풍파에 울고준 마음은 휘갈겨지고 내팽개쳐지니까 자신을 챙겨야 한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타인을 위한 삶, 혹은 타인이 기대하는 삶을 지향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자신의 마음은 가꿀 수 없고 돌봐줄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된다. 나도 때때로 내가 얼마나 더 대단한 사람이란 사실을 잊은 채 남이 원하는 것을 쫓고 남이 되고 싶어하는 누군가를 따르며 나를 잃어버리는 상황들을 마주하곤 한다. 그렇게 되면 스스로 주눅들고 나는 아직 모자란다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사로잡혀 괜한 슬픔과 우울함에 빠진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사실 하나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대단하다는 것이다. 마음 먹기가 힘들 뿐이지 그 마음을 먹으면 충분히 잘할 수 있다는 소리를 오랜 시절에 얼마나 많이 들어왔던가. 수천 번 넘어지고 일어서며 두 다리로 온몸을 지탱해 걸어다니는 갓난아기 시절도 있었는데 고작 몇 번 넘어지고 쓰러졌다고 삶이 뒤흔들리지는 않으니까. 아직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해야 한다. 우리의 잠재적인 능력과 가능성을. 마음속 깊이 끓어오르는 열정과 힘을. 타인이 생각하는 내가 아닌 언젠가 미소를 지으며 흐뭇하게 나를 바라볼 내가 인정하는 나는 오직 나만 알고 있을 뿐이다. 언제까지 주눅 들고 의기소침해하며 남의 눈치만 볼 것인가? 진짜 나를 보여주는 것이 이젠 정말 필요하지 않을까? 남은 몰라본다고 해도 진정성 있는 내 모습을 분명 나 자신은 원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타인을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친구들, 곁의 동료들, 심지어 불특정 다수들까지 나보다 더 앞서 나가고 잘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해 속상하고 마음이 부산할 때가 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 그것은 그들의 삶이고 어떤 누구의 삶이라도 아픔과 슬픔은 늘 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실제 그들의 삶이 나에게 전혀 상관이 없다는 사실을. 혹시나 그런 가시들이 나를 찌르더라도 이렇게 생각하자. 그래서 그것이 나의 삶을 흔드는 건가? 아니, 나의 삶을 흔드는 건 나밖에 없지 않나? 라고. 한번 시도해보자. 우리가 인생이란 시합에서 누군가를 이기자고 경쟁하고 있는 건 아니지 않은가? 길이 하나뿐이고 결승점이 보이는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닌데 스스로를 구성된 삶 속에서 힘들게 하고 있던 건 아닌가? 자신을 위해 성장하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 어제보다 아주 조금 더 나은 나를 만들어가다 보면 인생의 수많은 길을 마주하게 되고 어떤 길이든 가보면서 여러 삶의 방식을 배우고 또 익히며 더 단단해지면 된다. 인생의 끝에서 내가 나를 인정해주는 것만큼 행복한 결말은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니 인정해줄 수 있게 진짜 나를 다시 일으켜주고 잠자는 나를 깨워 힘껏 뛰어올라 보자. 내 인생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본 적이 있었던가 싶을 정도로 온 힘을 쏟아부어 후회 없는 삶을 지금이라도 살아가 보자. 무엇 하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던 삶은 아쉽지 않은가? 혹 과거를 회상하며 그때는 정말 열심히 살았어. 이때 정말 최선을 다했어. 라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번엔 그 과거를 뛰어넘는 그런 나를 한번 만들어 보자며 마음을 다잡아 보는 건 어떨까? 이제 타인의 삶을 동경하거나 외부 시선에 신경 쓰는 것을 그만두고 스스로를 만족시키는 삶을 살아보자. 저는 늦지 않았다. 우리 모두는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다. 오늘 하루에 최선을 다하고 후회 없는 시간을 보내다 보면 분명 무언가가 달라질 것이다. 나는 요즘 들어 이런 생각을 한다. 5년 뒤에 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얼마나 더 대단한 내가 되어 있을까?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 수는 없겠지만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내 모습을 보면 흐뭇하고 미래의 나를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하곤 한다. 이것은 타인의 삶과 나의 삶을 비교하는 것을 잠시 내버려 두고
나에게 시선을 돌렸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한다. 나의 행복과 나의 만족감은 무엇인가 하고 늘 되짚어보고 마음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거라 믿는다. 포기하지 말자. 우리의 삶은 분명 더 나은 삶으로 바뀔 수 있다. 시도하자. 무엇이라도 해보자. 분명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원한다면 그 무엇이든 이뤄낼 수 있다. 내가 당신을 응원한다. 이제 내가 나를 응원해주면 될 일이다. 당신의 삶이 당신을 응원한다. 이제 행복해지기로 해요. 고생했어요. 많이 힘들었죠? 누구 하나 당신 마음 같지 않고 누구 하나 이해하려 들지 않으니 무거운 가슴 안고 살아왔을 거예요. 한두 번이 아니었을 거예요. 셀 수 없는 아픈 말들과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 가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로 아팠겠죠. 당신의 마음을 다 안다고 말하지 않을게요. 나도 당신의 마음과 같다는 말로 위로하지 않을 거예요. 그저 지금보다 더 괜찮아지기를 바랄게요. 당신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바랄게요. 당신은 웃음이 예쁜 사람이니, 여리지만 건강한 사람이니, 착하지만 강한 사람이니, 우리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아름다운 사람이 되려는 연습을 해요. 인생이란 게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다는 걸 안다. 평온하고 안락한 날이면 앞으로 계속 이런 날이 지속될 수 있을지 걱정이 되고, 하루가 편치 않은 날에는 내일 걱정에 전전긍긍한다. 하루도 이렇게 쉽지 않은데 길고 긴 삶은 어떤가? 동화작가 안데르센의 모래 언덕에서 전해온 이야기엔 이런 구절이 있다. 바다는 마치 하나의 커다란 책처럼 날마다 새로운 것을 펼쳐 보였다. 잔잔한 바람, 격렬한 폭풍 후, 폭풍 뒤에 굽이치는 물결. 바다는 하루도 같은 날이 없었다. 하루도 같은 날이 없는 바다는 우리의 인생을 닮았다. 잔잔한 바람이 불듯 평화로운 나날이 있는가 하면 격한 폭풍우가 휘몰아치는 나날들, 계절에 따라 형형색색 변하는 물의 빛깔처럼 바다는 다양한 하루하루로 채워진 우리 인생과 닮았다. 안데르센은 바다를 새로운 것이라 표현한다. 새로운 것이라는 표현은 긍정과 설렘을 내포한다. 아마도 안데르센은 단 하루도 반복되지 않고 격변하는 인생이지만 늘 새로운 날이니 긍정적으로 나아가길 바랬던 게 아닐까? 작가는 우리가 인생을 늘 새롭게 바라보고 또 느끼기를 바랬던 것이리라. 안데르센의 구절처럼 오늘은 힘들었어도 내일은 새로운 날이라는 걸 기억하며 긍정의 힘을 얻었으면 좋겠다. 행복이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란 걸 잘 안다. 행복하려면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도 안다. 하지만 작은 행복도 사치라고 말하기보다 하루살이가 버거워 내일이 없는 듯 힘들어하기보다 행복해지는 연습을 하면 좋겠다. 아름다운 나날을 보내려 노력하면 좋겠다. 지금 당신이 행복하다면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행복하지 않다면 지금보다 더 나아지길 바란다. 당신이 행복해지기를 온 마음 다해 빌어본다. 작은 온기를 건네다. 어줍지 않은 위로가 넘쳐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 위로뿐만이 아니다. 마음에는 없는 격려의 말들, 희망의 말들이 난무한다. 진심이 담기지 않은 말로는 어떠한 위로도, 마음의 안식도 얻을 수 없다. 괜찮아질 거라는 말은 속이 텅 비어있고, 힘내라는 말은 이미 제 역할을 상실했다. 온화하고 따뜻하며 마음의 균형을 이루는 말은 찾아보기 힘들다. 사람 사이에 오고 가는 위로는 이미 눅눅해져 찝찝하기까지 하다. 무조건 반사식의 위로는 도움이 되기보다 오히려 받는 사람에게 폭력이 될 때가 있다. 우리는 섣불리 위로의 말을 상대에게 건네서는 안 된다. 상대의 아픔을 눈이 아닌 가슴으로 느껴야 한다. 가슴은 스스로 속이기를 불편해하며 왜곡하려 들지 않는다. 괜찮다고,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라는 말도 좋지만 보듬어주고 쓰다듬어주는 게 더 필요하다. 상대가 원하는 건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투박하지만 온기 있는 손으로 어루만져주는 것이 아닐까? 가끔은 손끝으로 전해지는 작은 온기가 훨씬 더 상냥하게 다가온다. 지인들과 힘든 일상을 토로하던 어느 술자리에서 늘 밟던 친구가 그날따라 안색이 좋지 않았다. 평소에는 고민거리도 들어주고 나름의 대안도 마련해주면서 분위기를 이끌던 친구였는데 무슨 일인지 아무 말이 없었다. 우리는 그에게 뭐가 그리 힘드냐며 괜찮아질 거라고 힘내면 된다고 한마디씩 건네기 시작했다.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술잔을 비웠지만 좀처럼 표정이 나아지지 않았다. 따지고 보면 그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 듣지 못했던 것 같다. 그저 괜찮아질 거라는 말만 건넸으니 말이다. 그렇게 주제를 바꾸며 이야기를 하던 도중에 느지막이 또 다른 친구가 도착했다. 간단히 인사를 하고 술 한잔을 따른 뒤 그늘진 친구의 얼굴을 눈치채고는 우리에게 물었다. 야, 얘 무슨 일 있었냐? 모르겠어, 말을 안 하네. 세상 사는 게 힘들다고. 그래서 기운 좀 내라고 말했는데도 저러더라. 앞으로 좋은 일만 있을 거라고 힘을 줘도 좀처럼 기분이 안 풀리나 봐. 그는 술 한 잔을 마시고 풀 죽은 친구를 그윽하게 바라보더니 한마디 건넸다. 일로 와, 안아줄게. 친구는 아무 말 없이 그 친구에게 와락 안겼다. 그러고는 펑펑 울었다. 술 기운 때문이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하지만 우리가 위로의 말이라고 건넸던 숱한 말보다 별말 없이 안아주었던 게 위로가 된 것은 분명했다. 그저 손 한번 잡아주며 고개를 끄덕이는 것, 따뜻한 마음으로 상대를 안아주는 것, 그렇게 아무 말 없이도 위로가 될 수 있다. 괜찮다는 말 없이도 괜찮아질 수 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건 숱한 말보다 작은 온기가 아닐까? 진정한 행복을 찾는 법. 행복한 삶은 스스로 행복해지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타인의 관계가 더해져 더욱 풍성하고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 살아오면서 겪은 건 혼자만 행복하다고 해서 모든 행복을 쟁취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스스로의 행복과 관계에 대한 행복이 만족될 때 우리는 안정이라는 큰 행복을 얻을 수 있다. 인생은 혼자서만 살아갈 수는 없기에 좋은 사람을 만나 함께 살아가는 것에 대한 진정한 행복을 배워야 할 필요가 있다. 행복을 위해 관계에도 노력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특히 가족의 행복이야말로 우리에게 행복감을 주는 큰 축이다. 가족이 아프거나 상황이 좋지 않을 때 온 집안 전체가 어둡고 슬픔에 휩싸이게 되는 상황을 대부분 겪지 않았을까? 가족이 행복해야 나의 행복감 또한 올라가는 것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 여기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가족 관계에서는 비슷한 관심사나 취미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유대감을 쌓는 게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가족이 대화가 적은 이유는 서로가 공유할 만한 이야깃거리가 없기 때문인 것이 크다고 생각된다. 다만 여기에서 나의 가치관에 상대가 맞춰주길 원하는 것이 아닌 내가 맞출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행복에 중요하다는 걸 느꼈다. 이에 가장 쉽게 다가가는 방법은 나의 가족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는 것이다. 오늘은 어떻게 해야 부모님이 또는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식이 행복해질까? 라는 질문을 자기 자신에게 던져보는 것이다. 그리고 아주 사소한 한 가지라도 그걸 실천하면 관계는 돈독해지고 깊어질 수 있다. 반대로 상대가 나에게 무언가 하지 말라는 것이 있다면 제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보다 왜 나에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 하고 반문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해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니 관계가 소원해지면서 불행이란 단어가 가족을 조금씩 물들여 버리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모두에게 딱 맞는 사람은 없다. 친구도, 배우자도, 가족도 마찬가지다. 더욱이 나조차도 나를 잘 모르는 삶인데 타인이 나와 잘 맞는다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모든 관계는 완벽할 수 없다. 완벽하지 않다는 걸 인정하고 맞춰가는 삶이 행복에 가까운 삶이다. 시간이 지나 관계에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를, 더 받지 못해 후회하는 삶이 아닌 더 주지 못해 아쉬워하는 삶을 살기를. 가족은 나의 안식처고 내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고 더 사랑하기를. 진정한 행복은 가족에서부터 시작하니 나의 행복을 나눌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애정이 넘치고 아름다운 추억이 많은 행복을 자주 만든 인생을 걷기를. 잘 해낼 거예요. 겁이 날 때가 많아요. 어느 한순간도 겁이 나지 않을 때가 없어요. 뭔가를 시작할 때도, 어떤 걸 마무리할 때도 조심스럽고 걱정이 돼요. 매번 겁에 질리기도 하고 뒷걸음질 치는 내 모습이 한심해 보일지도 몰라요. 그래도 괜찮다고 말해주세요. 우리는 늘 처음을 마주하게 되니까. 하늘 아래 같은 사람이 없고 같은 시간도 없으니 한심하다 생각하지 말고 걱정된다 말하지 말고 용기를 주세요. 희망을 주세요.
사랑도, 행복도, 꿈도 다 겁나겠지만 잘 해낼 거라고 말해주세요. 순간이 영원이 될 때, 나를 온전히 내어주면서 이야기하던 시간이 대부분 사라졌다. 점차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내 대화의 주제는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 달라졌다. 회사에서는 무언의 치열한 경쟁 속에 시달리면서도 그 안에 섞여 들어가 미소를 띠며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그 안에서 내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 그저 회사 일에 관한 이야기만 했다. 마음은 멍들어갔고 간간히 만나는 모임들은 적적함을 달래기 위한 방편일 뿐 근본적인 외로움은 가시지 않았다. 나이가 들수록 만남은 세분화되어 가고 이야기할 수 있는 폭이 좁아져 갔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잊혀져 갔다. 사람들은 나이가 들수록 외로워진다고 했지만 난 어릴 때부터 형제가 없고 혼자였기에 늘 외로웠다. 내 외로움을 달래주던 건 다름 아닌 친구들이었다. 함께 할 때면 늘 나를 충만하게 채워주던 존재들. 닭장 같은 학교 건물 속에서 함께 생활하던 사이였기에 비슷한 생각과 고민을 함께 나눌 수 있었다. 놀고 싶은데 공부가 발목을 잡았고 시험 기간, 취업 준비, 영어 공부, 연애 등 다 같은 범주 안에 비슷한 고민이었으니 쉽게 공감하고 나눌 수 있었다. 추억은 힘이 세다. 함께한 시간과 기억 속에 저장해 놓은 사건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외로움을 달랠 수 있는 시간의 폭이 넓어진다. 함께한 추억이 없으면 인연을 지속하기가 어렵다. 그래서 삶의 첫 장에서 만난 인연들이 어쩌면 가장 중요한 인연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한다. 가능하면 친구를 소중히 여기고 싶다. 함께한 추억이 많은 친구들을. 그 추억이 별 의미 없고 시답지 않은 기억일지라도 함께 공유한 시간과 기억은 삶을 빛나게 해주는 보석과도 같다. 그러니 추억을 놓치지 말고 소중히 품고 살아야 한다.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가며 각기 다른 외로움을 느끼고 세상 속에서 지칠 즈음 각자가 다른 삶을 살아가며 각기 다른 외로움을 느끼고 세상 속에서 지쳐갈 때쯤 가끔씩 함께 만나 추억을 곱씹으며 외로움을 달래야 한다. 추억을 만들어가자. 친구와의 시간도 좋고 상대에게 푹 빠져 많은 것을 함께하는 연애도 좋다. 늘 함께 살아가고 있지만 무덤덤한 부모님과도 시간을 많이 보내야 한다. 서로 취향을 탐색하고 서로의 삶을 인정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내야 한다. 결국 그 시간이 추억이 되어 서로의 외로움을 달랠 것이다. 나는 오래된 친구들과 추억을 나눈다. 먼 훗날 각자 어떤 삶을 살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함께 만나 서로에 대해 이야기하고 추억을 공유하는 순간 나는 외로운 사람이 아니라 지난날 즐거웠던 순간에 그 순간에 내가 된다. 당신 내가 몰랐던 이야기를 나누며 신기해하고 부서진 조각들을 맞춰가며 즐거워하는 시간이 고맙다. 결국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 피할 수 없는 외로움을 또다시 마주하겠지만 서로의 외로움을 지켜보고 다독여가는 소중한 인연을
계속 지키고 싶다. 서로의 추억 속에, 서로의 기억 속에, 서로의 삶 속에서 조용히 숨어 있다. 만나면 다시 살아나는 순간이 너무나 좋다. 온전히 헤아릴 수는 없겠지만 누구도 함부로 당신의 아픔을 이해한다고 입 밖으로 꺼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아픔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 같아도 막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니까. 나이가 많다고 또는 그 사람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경험해 보았다고 다 아는 것처럼 이야기해서도 시간이 지나면 다 지나갈 거라고 쉽게 치부해서도 안 된다. 여느 때와 별다르지 않은 회사의 회식 자리. 직위 높은 사람들이 먼저 자리를 잡으면 그 뒤에 남은 직원들이 눈치를 보면서 자리를 잡는다. 신입사원들은 분주하게 움직인다. 빈잔을 채우고 빈 접시에 밑반찬을 추가하면서도 끊임없이 상사의 이야기에 반응한다. 그렇게 시간이 조금 흘렀을까? 옆 테이블에 앉은 과장이 후배의 이야기를 들어주자며 분위기를 만든다. 힘든 거 없냐면서 신입사원들이 입을 열게끔 부추긴다. 멋모르는 신입사원은 정말 솔직하게 자기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한다. 이런 점이 어렵고 힘들다고. 하지만 다 배우는 시기라고 생각하기에 열심히 하겠다고.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과장이 입을 연다. 나도 다 겪어본 일이다. 그 시기만 지나면 이겨낼 수 있다. 그 문제는 이렇게 생각하면 쉽고 그 걱정은 이렇게 행동하면 다 해결될 거라고. 그렇게 연설이 마무리되어 갈 때쯤 부장이 대뜸 얼큰하게 취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 과장, 넌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 신입사원들의 고충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 똑같은 업무라도 업무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이 다르고 시간이 다르고 계절이 다른데 그 외에도 수만 가지가 다른데 그냥 특히나 해. 술 한잔 따라주면서 들어주는 게 도와주는 거야. 과장의 긴 경험담과 해결책보다 부장의 짧은 말이 내 가슴을 더 후벼 팠다. 맞다. 우리 모두의 삶과 아픔은 모두 다른 모양을 하고 있다. 그날 이후로 내가 겪어봐서 안다고, 난 너보다 더 힘들었다고, 다른 사람들도 다들 힘들게 산다는 이야기는 그만두기로 했다. 그래, 나는 당신의 어려움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차 한 잔에 조금 쉬어갈 수 있는 여유를 건네고 싶다는 그런 진심 어린 말은 한 번쯤 건네고 싶다. 당신의 힘듦은 온전히 헤아릴 수 없겠지만 정말 수고했다고. 더 사랑하기로 했다. 사는 동안 누군가가 그리워질 때 있다. 사는 동안 누군가를 떠나보낼 때가 있다. 그들이 사는 세상에서 난 어떤 모습으로 비쳤을까? 가끔은 그들에게 손을 내밀었고 때때로 그들에게 말을 건넸으며 웃음을, 행복을, 치유를 받았다. 지금은 어딘지도 모를 곳에 살고 있을 나의 손을 잡아주던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살아가고 있을까? 아름답게 살아가고 있을까? 그리워하면 할수록 떠나보내면 보낼수록 사랑을 알았고
더 사랑해야 함을 알았다. 사는 동안 누군가를 통해 나의 모습을 되돌아보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누군가를 흘려보내며 나는 조금 더 아름다운 사람이 될 수 있었다. 네, 전승환 작가님의 에세이 하는 일마다 잘 되리라 읽어봤습니다. 전승환 작가님은요, 참 예전부터 느꼈지만 따뜻한 글, 위로가 되는 글을 정말 잘 쓰시는 것 같아요. 보면서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맞아, 정말 괜찮다는 뻔한 말보다 한번 등을 토닥여주는, 한번 안아주는 그런 포근한 진심이 더 눈물 짓게 하고 무너지게 만드는 거지 하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었으니까요.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은 이 글을 듣고 어떤 기분이 드셨나요? 그냥 그래, 좋은 책이네, 이 정도였나요? 아니면 되게 위로가 되었어, 말들이 되게 토닥토닥 해주는 것 같네, 고맙네 하는 마음이 드셨나요? 제가 읽어드린 부분 말고도 되게 위로가 되고 뭔가 가끔 지칠 때 한 번쯤 꺼내보고 싶어지게 만드는 글들이 많거든요. 한 번쯤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워낙 글을 잘 쓰시는 분이라 이 작가님의 어떤 책을 집어들든 그 순간만큼은 최고의 위로를 얻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래요, 다 진짜 하는 일마다 잘 될 거예요. 저도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런 말도 있잖아요. 자기 스스로에게 자기 최면을 걸듯, 그래, 나는 오늘 잘 될 거야, 난 잘할 수 있을 거야, 내일 나는 분명히 뭐 힘든 일도 있겠지만 잘 이겨내고 또 하루를 잘 보낼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다독이면 그걸로 충분하지 않을까요? 더 나아질 수 있을 거예요, 진짜. 자주 그렇게 되는 사람이 더 행복하게 살고, 물론 중간에 안 좋은 일이 커피를 쏟는다거나 아니면 쳐가지고 뭘 깨버린다거나 이렇게 해가지고 안 좋은 일이 생기더라도 액땜했다, 또 좋은 일 생기겠지 하면서 짜증을 내기보다는 좀 그냥저냥 또 새로운 날들을 기다리면서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좀 새롭게, 약간 낯설게 보여진 게 내일이라는 날이었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죠. 정말 새로운 날입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우리가 만들어 놓은 일주일이고 한 달이고 1년이라는 개념일 뿐 결국 내일은 오지 않은 날이에요. 아직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론 예상해 볼 수는 있겠죠. 어떻게 흘러갈 것이다 라고 예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좀 설레는 마음으로, 두근대는 마음으로 내일을 맞는다면 조금 다르게 살 수 있지 않을까 저도 생각해 봤습니다. 저도 늘 맨날 그래요. 내일 또 오면 또 똑같은 하루를 보내겠지 이러면서 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짜 새로운 날인데 뭐라도 할 수 있겠는데 하면서 또 설렘으로 살아보려고요. 네. 그런 또 배움을 얻었네요, 이 책을 보면서. 그래요, 여러분들도 많이 하는 일마다 잘 되시길 바라고 설레는 내일이 앞에 기다리고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저는 들어가 볼게요. 안녕.